특히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 파트너 이 대표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AI 서밋에서 하이닉스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무려 5천억 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구축 협약 의향서를 체결하는 역대급 호재가 있었지만 오늘 또 하필 중국의 창신 메모리 기업 CXMT가 상장한 첫날이었다 보니 상장 직후 무려 470%의 수익률을 보여준 이 CXMT에 이목이 워낙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또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줄줄이 나왔었던 만큼 이러면 또 우리 흔들리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으실 거고, 실제로 오늘 우리 장 초반부터 이런 역대급 호재에도 오히려 저가 17만 원전저점 부근까지도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었다 보니 아무리 좋게 이런 아랫골이 길어지는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일 시장에 대해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자면 이 CXMT는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빠르게 거품이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지금부터 다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CXMT는 절대 지금 우리 하이닉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실제로 우리 이번 주에 남아있는 실적 발표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왔을 때 여기에 쏠려있는 자금들은 빠르게 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오늘 오히려 오후장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반등을 보여준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하이닉스의 차트 자리 수급 내용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면서 이번 주 남아있는 일정표대로 하이닉스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확률이 높은지 가격대별로 하나하나 다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현재도 고민 중이실 단 한 분의 우리 주주분들이라도 내용 더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하이닉스 가자, 하이닉스 파이팅 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신다면 저도 오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우리 창신 메모리 CXMT에 대해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확실히 오늘 CXMT가 개장 직후 무려 470%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과 단기 유동성이 순식간에 쏠리면서 일시적인 장 초반 우리 하이닉스의 자금 이탈 역시 저는 이런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일부 증권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CXMT가 무려 D램의 생산량이 30년도까지 연평균 40%, 45%대까지 증가할 거고, 그래서 D램 시장 점유율도 현재 10%에서 18%대까지 확대될 거고,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보다도 2배가량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기사에 나와 있듯이 이 창신 메모리가 생산하고 있는 D램은 범용 라인 중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고부가 같이 AI 메모리인 HBM이나 서버형 고성능 DDR5 시장에는 창신 메모리가 아직은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미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통제로 인해서 CXMT가 당장 현장 공정 진입은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 내부의 정책적 수급에 의한 상장 첫날의 펌핑일 뿐이지 진짜 실제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CXMT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일은 결국 그래서 우리 수요 둔화를 일으키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오후장 들어 외국인 기관이 다시 한번 바닥권 물량을 대량으로 쓸어 담으면서 V자 일부 반등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유독 하이닉스 순매도일 위를 보여줬었던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비중을 크게 덜어낸 거였냐. 장중의 일부 매수세도 아예 일절없이 그냥 주구장창 물량을 던져내면서 사실상 오늘 하이닉스의 시초가 말씀드린 급락을 주도했었던 게 이 골드만삭스이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의 의도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증권사에서는 저처럼 지금 당장 CXMT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줄 수 있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유독 지금 이 골드만삭스가 오늘 아침에 또 컨퍼런스 콜까지 열어가지고 이번 CXMT의 상장은 단순한 IPO가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전략이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이르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측은 당장 하이닉스를 위협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건 분명 인지를 하면서도 중국의 이런 생산 능력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업체들의 경쟁 부담을 높일 수 있을 거고, 또 CXMT의 이런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우리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약 8% 정도인데 글로벌 3사인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는 아직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감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해보면 시장 경쟁력에서는 분명 지금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추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력은 한 단계 강해진 상태이니만큼 향후 동향에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골드만삭스의 특유 보수적인 시각과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일 화요일장까지도 일정 부분 매물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으므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핵심은 결국 뭐죠? 골드만삭스의 이런 물량 정리와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종가의 17만 원자리를 사수하면서 말씀드린 3대 아랫꼬리를 말아 올린 건 역시 JP모건이나 다른 메이저 외국계 자금과 함께 단순 ETF 자금,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측의 모든 기관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그 물량을 내일까지도 같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무엇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골드만삭스의 이런 장기 우려감을 단숨에 압도해버릴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이 분기 실적이 대기하고 있죠. 자, 근데 골드만삭스가 걱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부분은 범용 디램의 장기적 중국 자립 이야기일 뿐이지, 정작 지금 글로벌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바로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HBM3와 고성능 DDR5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실제 수치로 확인되는 수요일 날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정도 우려감은 뒤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CXMT가 아무리 돈을 지금 쓸어 담고 상장 첫날 폭등을 했다 한들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나 차세대 AI에 들어가는 맞춤형 HBM 공급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개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골드만삭스의 내일까지 우려감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시초에 또 주가가 눌려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결국 수요일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함께 3분기 HBM 가이던스 공개는 억눌렸었던 주가를 한 번에 튕겨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스프링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장중에 말씀드린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시초 오늘 넥스트장 상승에 따른 일부 갭 상승 이후에 18만 원 부근에서 단기 핑퐁 공방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 확정지은 27만 원이라는 바닥 지지선이 단단하게 받쳐지고 있는 만큼 이 자리가 완벽하게 이탈되는 게 아니라면 섣부른 손절은 여러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들 지금 이제 또 가장 우려하시는 게 지금 우리 시장 트렌드가 빅테크, 특히 이 반도체 섹터 쪽에서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크게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이닉스 실적 발표 직후로 또 빠질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때는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를 좀 끌어올려 놓고 기대감으로 올라온 자리 내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외국인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여러분 하이닉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미 오늘 시장까지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장세고, 또 외국인도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은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번 발표 이후로 일부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최근 단기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이 있으니 그 부분 작성해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각자 필요하신 부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 하이닉스 엄청나게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왜 빠지냐 오해하지 마시고, 골드만삭스의 이런 중국 리스크 우려로 인한 매도세는 내일까지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단기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장까지 충분히 흔들림이 더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니 수요일까지 일단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너무 고점이어서 나는 흔들린다, 혹은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제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을 또 여기까지 확인 중이신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같이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테슬라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여러분, 이 종목은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종목입니다. 유통 비율이
59.4%로 물량 부담이 크지 않고요. PR은 12배 수준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밀고 있는 FSD라든지 아니면 로보택시라든지 완전 무인주행 이 구조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축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히든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왜 오르고 있습니까? 전기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율주행 FSD는 로보택시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 무인주행 영상이 나오고 이 테슬라가 차를 굴려서 돈을 버는 구조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시장에서 완벽하게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종목이 지금 유통 비율이 59.4%의 PR이 12배 수준이면요. 테슬라가 4% 정도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폭발적으로 더 치고 갈 수밖에 없는 품절주 형태의 종목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 중장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저점은 이미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려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세력들이 가격 관리를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조정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발목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품절주들은 자리가 있을 때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건데, 이 종목이 만약에 유통 비율이 70%, 80%까지 넘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 치고 올라갈 때마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자, 그랬으면 당연히 차트상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차트는 올라가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위에서 던지는 물량은 많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눌림목 구간이 조정이라기보다는 흡수 과정이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제가 이 종목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아직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뭐 LG노텍, 삼성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유통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막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테슬라 자율주행이 카메라 기반의 차량용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진짜 제대로 성공하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 어디일까요? 배터리일까요? 전기차 조립일까요? 아닙니다. 차량 안에 들어가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 플랫폼 통합 제어 영역인데, 그래서 최근 로봇 섹터가 테슬라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 25년도 단기 테마로 끝낼 종목이 아닙니다. 25년도에는 테슬라 로봇 택시로 집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다? 자율주행이다. 근데 이 종목은 이 사이클을 전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의 종목이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 눌림목 조정 구간을 거쳐서 이제는 26년도에 본격적인 폭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아무 자리에서나 그냥 뭐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뉴스 따라가면 오히려 고점에서 물립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이 있으니 그 부분 작성해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각자 필요하신 부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분명 바닥 대비해서 아직 30%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막 모멘텀이 반영되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진짜 26년도에 이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 지금 초입해서 잡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영상 아래 설명란 통해서 신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 자율주행 흐름에서 우리 국내 로봇까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익 파트너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